설린의 주간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김 소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말에 방송을 올리고 2달 만에 방송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매주 방송을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가 2달간 저희 설린에서 있었던 각종 상담들, 그리고 방문하셔서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간추려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내린 곳도 있고, 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임대 수익을 조사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와가지고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 원래 금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 전에 했던 분양권 전매가 이제 서로 당사자 사이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거죠. 분양권을 매수했던 시기와 나중에 입주할 때 분양권의 그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서로 분쟁이 생긴 경우, 이러한 문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모임도 많아지고 회식도 많아지고 하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전과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단순 음주의 경우에도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문의를 주셨던 분 중에는 친구의 3분이서 1차로 양주를 2병이나 잔뜩 마시고 2차로 가락시장으로 가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자 동승자들이 정말로 가족 같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나는 대리운전 부르자고 했는데 네가 그냥 고집을 부려서 운전했다고 좀 말을 해달라, 그리고 비용은 네가 알아서 내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려 가지고 그 운전자가 상담을 하면서 큰 상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차를 동승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음주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혼 사유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을 하면서 반드시 그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친권과 양육권의 부분입니다. 이혼하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것이냐, 양육권자는 누구로 할 것이냐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에 대한 신분 그리고 재산상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친권자가 그 미성년 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양육권자는 어떤 법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적으로 이 아이를 누가 직접 데리고 키울 것인가에 관한 결정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있어서 과거에는 양육은 엄마가, 그리고 친권은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나중에 이혼을 한 부부들이 다시 각자 이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재혼한 엄마가 이 자녀를 데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친권자가 동의를 해줘요. 그런데 이혼을 했던 남편이 그 재혼한 부인이 해외여행 가는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권 발급을 안 해주려고 하고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엄마 쪽은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전학을 간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 서로 이혼한 부부가 아이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육권도 일방에게, 친권도 일방에게만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양육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은 엄마가 해야 된다라는 관념이 아주 강하게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의 양육 환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파탄이 나고 아이를 최종적으로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면 엄마를 지정해주고 아빠면 아빠를 지정을 해주는 게 최근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가사조사도 하게 되고요, 1년 반, 2년까지도 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부부는 별거를 하고 살게 되죠. 아이는 예를 들어서 엄마 또는 아빠와 살면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 사귀고 있고 이렇게 아빠와 살았는데, 나중에 양육자 결정을 하면서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 환경을 싹 정리를 하고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요. 아이가 얼마나 불안한 요소입니까? 아이는 안 그래도 엄마 아빠 이혼으로 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건데, 뭐 친구들, 학원, 학교 다 바뀌어서 또 바뀌게 된다면 아이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되죠.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혼인 파탄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 당시, 재판에서 변론 종결 당시까지 아이가 누구와 지내왔느냐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최근의 대부분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양육할 그런 당사자들은 이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떼어둬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혼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내 아이는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두 분 사이에는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증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이혼 소송이 1년 반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서로 이혼에는 동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이냐 하니까 엄마 쪽은 내가 이 아이 절대 아빠한테 못 키우게 한다, 내가 3명 다 키울 거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어머니가 아직 30대셨는데 아이가 막내 아이는 1살인가 2살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첫째, 둘째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 세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엄마는 아이 키운다고 향후 한 10년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하고 얘기를 해서 아이 둘은 엄마가 키우고 막내는 아빠가 키우는 걸로 조정을 해달라고 했고 강제조정 결정이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크게 항의를 하셨어요. 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고 이렇게 했냐. 제가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강제조정이 확정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거의 10년이 지나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를 고맙다고 저희가 인사를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아이를 다 키웠다면 아마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건데 그 위에 내가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육권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누가 키울 거냐에 대한 결정인데, 그것은 그 아이의 그런 행복도 고려해야 되고 본인의 어떤 향후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혼에서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 친권, 양육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간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